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는 디페퍼 왜 녹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는 디페퍼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수트, 이 거름이 생기면 포집이 될 것이고, 이 포집이 된 것이 후분사로 해서 태워지면 애쉬가 생긴다. 자연적으로 생기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생기는 이유들은 다 있습니다. 거름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량 관리가 안 됐거나 정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당연히 거름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엔진이라 했을 때, 고장이 나지 않고 정상적인 엔진이라 했을 때 거름이 생긴다. 왜 거름이 생길까요? 자, 그 순간순간에 공연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거름이 생긴다, 안 생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생기는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운전을 잘하게 되면, 공연비에 맞는 적절한 운전을 하게 되면 연소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거름이 생길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거름이 생겼을 때 어떻게 태울 거냐예요. 자, 운전자가 거름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운전을 잘하면 됩니다. 운전을 잘하면 디페퍼의 온도가 550도, 600도, 650도 이 사이에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는 거죠. 거름이 조금 생겼을 때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운전자 운전 행위로 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붕 밟는다 이거 아닙니다. 붕 밟으면요, 그 순간에 공연비가 안 맞아지기 때문에 거름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디페퍼 수명을 단축하게 되죠. 자, 디페퍼 수명이 왜 단축되느냐 이거예요. 왜 녹을까? 지금 이 부분은 정비사들도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될까요? 먹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만들어낸 대로 타면 고장이 나니까, 그때 고장이 나면 정비사들은 밥벌이가 생기는 겁니다. 재생도 해주고요. 그런데 이 부분, 거름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디페퍼 수명이 연장되어 버립니다. 연장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운전자 자신만 좋죠. 그런데 디페퍼와 관련된 업체들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디페퍼가 탔을 때 어떻게 녹아내릴까 이거 봅시다. 디페퍼는 대략적으로 1000도 이상 올라가야 녹습니다. 어떻게 하면 1000도 이상 올릴까요? 그냥 무식하면 1000도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거름이 550도에서 650도 사이에 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우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재가 남죠. 그 재, 타고 남은 재가 디페퍼 후단에 애쉬로 해서 조금씩 모입니다. 누적이 되죠. 축적이 되죠. 그럼 막힙니다. 막힌 상태에서 운전자는 출력이 떨어지니까 가속 페달을 더 밟게 됩니다. 더 밟게 되면 열이 디페퍼로 많이 들어가게 되죠.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름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거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애쉬로 인해서 막혀있는 부분, 그 막힘 때문에 열만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거예요. 자, 막혔다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진에서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는 것 이외의 연료 무엇이냐? 후분사를 합니다. 후분사를 해서 배기 행정에 연료를 한 번 더 분사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바로 디페프 쪽으로 가서 탄다는 거죠. 그럼 1000도 이상 올라갑니다. 1000도 이상 올라가면 자, 사진에서 보듯이 디페퍼 앞단의 DOC 부분, 그 부분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자, 전단에 이러는데 안에 뜯어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디페퍼 안쪽도 녹아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느냐? 엔진이 고장났으면 정비를 해야 되고 평상시에 관리가 안 됐으면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차부터 고장났다 안 났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차가 정상적인 차라면 자, 운전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첫 번째, 거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름이 생기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항상 공연비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공연비를 못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공연비가 완전 연소에 가까운 공연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운전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요, 이 공연비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운전하다 보면 14.5대 1이 아니고 1대1, 2대1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매연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연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순간순간 생기는 거름들이 배기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엔진 배기구에서 나온 면이 디페프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거름요 태워줘야 되잖아요. 자, 운전자가 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태워주지 못하면 자동 재생을 합니다. 자동으로 태운다는 거죠. 자동으로 또 안 되면 수동으로 태우는 거죠. 자, 자동으로 거름을 태운다, 수동으로 거름을 태운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전 단계는 뭡니까? 운전자 능력으로 운전자가 거름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요, 자동차 메이커도 가르쳐주지 않고 정비사들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돈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똑똑해지면 자, 운전하면서 거름이 발생하지 않는 운전 방법을 적용해서 운전을 해야 되고 거름이 조금씩 생긴다 하더라도 운전 방법으로 거름을 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운전 능력 향상으로 디페프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지금 운전 방법을 조금만 배우면 디페프가 운행할 때 하루에 한 번 탄다 이렇게 하면 이틀에 한 번 탈 수 있는 것이고요. 이틀에 한 번 탄다 하면 3일이나 4일에 한 번 탈 수 있는 조건으로 바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디페프 공짜로 태우겠습니까? 자동이든 수동이든 연료 낭비를 하면서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료 낭비 없이 운행 중에 자연적으로 거름을 태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태우는 횟수도 줄여야 됩니다. 태우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애쉬가 누적되고 축적되고 디페퍼가 막힘 현상이 생기고 출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연비입니다. 순간순간 공연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적의 공연비로 연소될 수 있도록 운전자가 운전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름이 발생하지 않는 운전 방법으로 바꿔놓고 그 속에서도 조금씩 발생하는 거름은 운전 방법으로 태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디페프가 녹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더럽게 하시는 분들, 자기 자신도 모르죠. 배구기에서 디페퍼가 달려있으면 면이 나오지 않으니까 몰라요. 자기가 운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른다고요.
논리 자체도 모르고 이론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완전 연소에 가까운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발생한 걸음이 어떻게 하면 자연적으로 탈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느냐 모른다는 거죠. 이 부분요. 자동차 메이커나 정비사들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고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차 출력이 떨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자기 차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또 연비 또한 최고 연비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운전자는 잘 모를 겁니다. 정비사도 잘 모르고 자동차 메이커도 이 부분을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로 운행하면서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면 걸음 발생량을 최소화시키고 또 발생된 걸음을 그 실시간으로 태워줄 수 있는 방법. 카본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운전자가 조금씩 쌓이기 전에 바로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 걸음 발생량도 작고 또 LC 축적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DPF 당연히 오래 쓰겠죠. 출력 떨어지는 현상이 잘 안 생기겠죠. 이런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운전 방법만 바꾸면 DPF 보호도 되는구나. 이 방법을 아셔야 돼요. 엔진 길들이기요? 당연히 되죠. 이런 것 하나하나를 배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